대한민국에 빚쟁이들이 참 많습니다. 275만 명은 소득의 70%를 빚 갚는 데 쓰고요. 157만 명은 이 소득의 100%를 빚 갚는 데 쓴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멀쩡해 보이고 되게 그냥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상을 까보면 그냥 앞으로 이제 거의 인생이 몰락한다라고 보면 맞죠.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득의 100%를 이 빚 갚는 데 쓴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35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350만 원 받아서 350만 원 고스란히 이자하고 원금하고 카드 등 기타 등등으로 다 이제 빚 갚는 데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생활비는 따로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275만 명도요. 소득의 70%를 이 빚 갚는 데 쓴다라고 하면 나머지 30%로 생활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이 답이 없는 겁니다. 결국 275만 명 플러스 157만 명 하면 얼마입니까? 이 400한 몇십만 명 되겠죠. 이 사실상 이 그들은 인생에 답이 없다. 그냥 언제 이 튕겨 나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무미건조하게 무색무취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야, 현실이 불만스럽지 않아? 우리 왜 이런 거야? 보너스 왜 안 나온대? 내년 연봉 이상 없대? 뭐 이런 얘기들을 주변 사람들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뭡니까? 감정이 남아 있어서, 그래도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서인 거죠. 그런 얘기조차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런 의욕이 없는 사람, 아무런 생각, 아무런 기대,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런 상황이 닥쳐도 그냥 아무런 의견도 없고 입 밖으로 낼 생각도 못하는 그냥 멍한 상태로 그냥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될 거라는 거죠. 꽤 우려스러운, 꽤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겁나는 거죠. 가까이 가기 겁난다라고 아마 얘기할 겁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공포 속에서 맨정신이 아닌 상태로 아마 살아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더욱 이제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겁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상황들을 뉴스로 접하거나 아니면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들으면 겁이 되게 많이 납니다. 정상적일 수 없고 그들이 어떻게 살겠냐, 정말 피폐하고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아마 살아갈 것 같아서 더욱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런 무섭고 험악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런데도 빚을 1억, 2억, 3억 내는 것쯤은 뭐 충분히 뭐 별일 없는 거다, 괜찮은 거다라고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빚 2억이든 3억이든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 중에 뭐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인 거고 뭐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이 경제적인 여력이 되고 이러면 괜찮죠. 우리가 집을 사는데 어떻게 100% 자기 돈으로만 삽니까? 자기 돈 50%, 60% 나머지 빚내 가지고 사서 이제 이자 내고 원금 갚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이제 다 갚고 나면 자기 자산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괜찮죠. 그런 이제 대출까지 하면 안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출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게 큰 화가 돼서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것들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 내가 소화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나쁘다, 좋다, 뭐 괜찮다 안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다. 실제로 그 속사정까지 전부 다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결정이 옳다 틀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돈이
1억밖에 없는데 10억짜리를 사요. 근데 그 단순하게 봤을 때는 9억을 대출 받는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원래 가치가 50억쯤 되는 건데 이제 어떠한 이유로 10억까지 이제 매매 가격이 내려온 거고, 이 사람은 9억을 대출을 받지만은 그걸 정말 열심히 해서 뭐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다, 정말로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그걸 소화할 능력이 돼서 그걸로 이제 9억 대출을 받아 사는 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선택이 옳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결과만 가지고 옳았다 틀렸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냐 없냐는 그 또한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감당할 수 있는 빚, 소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대출은 괜찮다. 반대로 감당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빚은 그 금액이 1억이 됐건 5천이 됐건 3억이 됐건 2억이 됐건 되게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의 100%를 빚 가운데서는 157만 명, 소득의 70%를 빚 가운데서는 275만 명. 어떻게 했냐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과연 괜찮을 수 있을까? 자기 집 아이들이 학용품 산다고 얘기하면 과연 사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피자 먹고 싶다, 치킨 먹고 싶다, 짜장면 먹고 싶다. 이건 되게 뻔하고 되게 크게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닌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우려스럽고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되게 대단해 보이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되게 어려운 사람인지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뭐 굳이 그런 것들 가지고 남들하고 굳이 비교하며 사는 것, 그건 어리석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는 스스로에게 잘 물어보고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게 제일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절대 소홀하지 않은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의 건강 챙기고 우리의 일상을 잘 좀 관리해서 지켜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 마음 단단히 먹고 더 깊은 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지요. 2025년 우리들의 삶에 희망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길 바랍니다. 함부로 유행을 바라고 욕심부렸다가 망가지는 사람들이 적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